안녕하십니까, 박개비입니다. 단칼에 잘라서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는 단칼 철학사 박개비의 철학 이야기 중 서양 철학사 11번째 강의로 헤겔의 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설명한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서양 철학사의 흐름에서 지금의 진도를 파악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근세 철학에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로크, 휴me, 칸트, 그리고 헤겔이 포함됩니다. 단칼 철학사에서 설명하는 전체적인 설명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이고요. 지금의 진도는 여기입니다. 헤겔은 관념론 철학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절대관념론의 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헤겔 철학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단칼에 잘라 이와 같은 4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관념론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것은 관념뿐이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만물과 정신이 일치한다는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이 나온 까닭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이죠. 이 점에서 헤겔은 극단적 플라톤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체론입니다. 즉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고 부분은 불완전한데 반해 전체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변정법입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관념이므로 만물은 정신의 운동법칙을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반합이라고 알려져 있죠. 칸트의 인식론의 내용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곤란한 논리적 문제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의 출발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주관이 부여하는 관념의 비중이 매우 커지죠.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관념론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관념뿐이다가 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내부 논리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념은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주의로 빠질 문제가 있죠. 상대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관념론과 전체론이 나옵니다. 헤겔 철학의 두 번째 특징은 이성주의입니다. 관념론에서 왜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가 나올까요? 일단 관념론은 관념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죠. 헤겔의 저서인 정신현상학은 정신의 현상을 살펴보는 내용인데 이런 점에서 역시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서의 철학이지만 동시에 존재, 즉 세상의 현상과 정신을 일치시키는 형이상학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서 절대관념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신의 완전한 관념으로서 전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관념론으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즉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신의 관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관념은 부분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신의 관념이라는 절대적 관념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념의 기본 속성은 합리성입니다. 즉 이성이죠. 관념 혹은 마음의 속성을 인의 예지신 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사상의 전통입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수학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과 존재를 지배하는 힘은 헤겔에서도 논리학입니다. 헤겔이 쓴 책의 제목은 대논리학인데 그 내용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 등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변증법적 논리학으로서 플라톤적인 변증론에 더 가깝습니다. 헤겔 철학의 세 번째 특징은 전체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관념론이면서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주의 혹은 절대주의인 것이죠.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헤겔적인 이성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조리한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죠. 어떻게 합리적인 존재가 부조리, 불합리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부분은 불합리하지만 전체는 합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전체를 보면 합리적인데 그걸 다 모르고 부분만 알다 보니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부조리를 합리성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헤겔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뭔가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숨은 합리성을 찾아내는 것이 설명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리는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편 부분에서 전체의 합리성으로 다가가는 운동법칙이 곧 변증법이죠. 그렇다면 변증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의 운동법칙을 존재의 운동법칙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핵심은 정신의 운동법칙에 있습니다. 보통 용어로 작용법칙이죠. 그 내용은 하나의 생각이 정립되면 다른 생각이 정립되고 양자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생각이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흔히 정반합으로 표현하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이 헤겔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이렇게 알아두어도 되겠습니다. 한편 변증법은 헤겔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서양 철학사에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대략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헤겔 이후에는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으로 나아가죠. 이제 헤겔 철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간단히 두 가지 문제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헤겔 철학 안에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모든 것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옳고 그른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다 꿰 맞추는 거죠. 이런 것이 철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상대주의가 아닌 것은 좋은데 그래봤자 엉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말과 내용이 너무 난삽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성은 점으로서 공간과 관련을 맺고 등등등등등. 천천히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나가면 누가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철학 사조가 생겨나며 그것이 곧 현대 철학이 됩니다. 이상으로 헤겔 철학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는 철학의 흐름을 짧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영상들로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상세 내용은 칸트 철학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봅시다.